병실에서 나온 간호사가 환자 이름을 확인하더니 반대쪽으로 급하게 뛰어갑니다. 그 순간 병실에서 나오던 환자가 갑자기 복도로 고꾸라집니다. 백내장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50대 여성 김모 씨로 김 씨는 그대로 혼수 상태에 빠진 뒤 다음 날 숨졌습니다. 유가족은 부검 결과를 듣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. 김 씨에게 투약해서는 안 되는 항생제가 혈액에서 검출된 겁니다. 제가 늘 우려했던 일이 또 발생한 것 같습니다.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또 보수교육과서도 정말로 많이 강조하는 내용인데요. 투약 사고죠. 투약 오류. 이번 사건 보면서 제가 세 가지를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. 첫 번째는 내가 잰 약은 내가 환자에게 직접 투여한다. 이거는 기본적인 원칙이죠. 그래서 우리가 파이브 라이트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. 그러니까 파이브 라이트를 그렇게 열심히 배웠는데 임상에 적용할 수 없다. 없는 이유는 찾을 수 없죠.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죠. 내가 잰 약은 내가 직접 투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. 정확한 약인지, 정확한 용량인지, 정확한 대상자인지, 정확한 방법인지, 정확한 시간에 투여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. 본인이 알고 그것을 맞게 약을 준비해가지고 내 환자한테 주게 되어져 있는 거죠.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요. 처벌 받는 거 받아야죠. 근데 제일 억울한 사람은 이미 그쵸, 고의 대신 환자분이실 겁니다. 약을 잘못 준 간호사 처벌받게 되어져 있고요. 이 약을 본인이 재가지고 전달한, 누군가 시켰던 간호사 A, B 둘 다 처벌받게 되어져 있고요. 또 이 두 사람 고용해서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은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되는 사용자 배상 책임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요. 내가 진 약 내가 준다는 제가 너무너무 많이 강조하던 부분이고요. 만약에 선배 간호사가 너무 무서워. 야, 너 이리 와봐. 너 이거 203호 가서 빨리 약 하나 주고 와. 이렇게 시킨다 하면 예?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배님, 선생님, 제가 다른 거 더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? 이 약 갖다 오시는 동안에 다른 일을 더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멘트를 한번 해보세요. 그리고 사고가 자꾸 터지는데 동일한 사고 반복되는 것은 자기 자신한테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. 두 번째는요. AST를 왜 해요? 그러면 AST를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. AST를 하게 되면요. 이 스킨 테스트를 했지만은 양성이 나왔냐 음성이 나왔냐, 대부분 음성이 나와요. 그러니까 하든지 말든지 이 약 당연히 음성 나왔겠지 라는 그런 자기도 모르게 이런 잠재의식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그거를 자꾸 배제해야죠. AST를 우리가 힘들게 해서 15분 뒤에 검사 결과를 확인해서 분명히 포지티브라고 하는 양성이 나왔다고 한다면 약을 주면 안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, 우리가 배우는 기본간호 핵심 술기의 중요한 포인트로 나와져 있는 게 AST임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결과를 확인해서 분명히 이건 양성입니다. 이 약물은 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결과를 아무도 안 본 거지. 의사도 안 받고 간호사도 안 받고, 그쵸? 환자는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당연히, 그죠? 그래서 AST를 한 다음에 그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는 거, 검사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.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환자한테 적용해야 됩니다. 이게 확인 의무가 다 무너진 상황이에요. 완벽한 투약 오류,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. 어떤 얘기 하고 싶냐면요. 의사에 대해서도 의사 잘못이 있죠. 의사가 AST에 대한 처방을 했고 그 결과를 봤으면 양성이면 그 약을 처방하면 안 되죠. 굉장히 이런 의사들이 있어요. 네,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처방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의사는 의사 나름의 책임을 질 것이지만 일단 그 약을 받았을 때 오더가 났네? 오더다. 그대로 약을 재서 줘버리면 그걸 우리가 세 글자로 오더리라고 하는 거예요. 의사가 약을 처방했다 하더라도 한 번 더 걸러주는 것을 간호사가 하는 것. 그렇게 해야 우리 간호사들의 위상도 올라가고 권익도 올라가고.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이 시점에서 교수님 그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. 임상이 얼마나 바쁜데 바쁜 상황에서 우리가 그 오더를 다 확인합니까? 라고 말하고 싶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죠. 그렇죠? 의사가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 멍청해서 알지 못해서 검토 안 해서 그 처방을 냈다 하더라도 그 처방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입력해가지고 그 오더에 따라 그대로 움직인다? 오더리라니까요. 이거 카페라떼 주세요. 그럼 네, 카페라떼.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. 네, 아이스 아메리카노. 이거랑 뭐가 달라요? 그래서 오더를 내렸으면 그 오더에 따라서 오더에 내린 부분에 약을 이거 AST 전화해야지. 선생님 이거 담당 주치의죠?
AST 결과 안 보셨나 봐요. 약 처방됐네요. 다시 와서 처방하셔야 되겠습니다. 라고 우리가 다시 오더를 내려야죠. 그쵸? 그 환자 백내장 환자였기 때문에 죽고 사는 상황도 아닌데 항생제 잘못 들어가서 한 사람이 고인이 됐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이 상황에서 모든 걸 통틀어서 의료법을 위반했다, 누구 책임이다, 다 통틀어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우리 환자분이다. 그래서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면서요. 다시는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간호사들도 또 간호 학생들도 절대로 오더리처럼 주는 오더 그대로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또 바라면서요. 같은 사고로 간호사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열심히 일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. 네. 병원 측은 왜 이렇게 일찍 사과를 병원 측도 문제인 거예요. 이렇게 큰 병원에서 빨리빨리 그럼 사고에 대해 저항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조직적인 개편 또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교차적으로 크로스 체킹이 안 되면 약물을 투여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할 생각을 해야지.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사과하는 순간 인정하는 거거든요. 우리 쪽 의료사고 맞아? 투약 오류야? 그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가슴 갈갈이 찢어진 고인의 가족들한테 사과 한마디 안 하는 거죠.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말이 안 되는, 사람의 목숨을 다뤄야 되는 그런 기관에서 그 무서워서 가겠습니까? 그래서 그거는 그런 이유로. 사건 발생해 준 거는 지금 수사 기간이 총 3년씩.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. 근데 그 사과하는 게 그 인정하는 거라. 근데 인정하면 그 인정하는데 병원의 수익적인 측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과를 안 하는 거. 책임 전가할 수도 있고요. 누가 사과할 거냐? 뭐 대외적으로 병원장이 사과할 거냐? 그 투약 오류한 누가 사과하는 수가 그 사람한테 어떤 책임 전가 부분도 많이 갈 수가 있고요. 병원 이미지 생각했겠죠. 그래서 수익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고려했겠죠. 비영리 기관이 더 이상 아닙니다. 병원은 내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돼서 조금 이제 열심히 하는 의료인들 전체적으로 다 이런 사람처럼 좀 이렇게 평가 잘해야 되는 건 아닌가 우려가 좀 되는 거죠.